평상시에도 해외에 주둔 미군을 재배치한다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실제로 5천 명 철수한다 하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 억제자, 중국 억제. 세계 최고의 시설을 지금 평택에 만들어주고 있고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번에는 그 미군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독일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서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5천 명 뺀다. 뭐 이게 최종 결정된 겁니까? 결정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네. 뭐 빼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평상시에도 해외에 주둔 미군을 재배치한다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랬었죠. 미국에 너무 많은 국방비가 들어간다. 네. 왜 남은 나라를 우리가 지켜줘야 되느냐. 우리가 네. 봉이냐. 예. 뭐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서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그렇죠. 일기 때부터 그래. 일기 때부터. 일기 때부터 나토 회의 가면은 막 또 방위비 좀 올려. 왜 1%야. 뭐 5%로 올리라고 그러고. 5%까지 올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회의에다가 도망다니고 그랬다고 정상들이. 그렇게 해서 그 성향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될 거다 예상을 하고 지금 올리고는 있었어요.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리고 네. 있는데 또 이번에 이란 전쟁을 자기가 이제 사실상 일으킨 거잖아요. 네네.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이런 상황에서 도와달라 해서 안 도와주니까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이건 뭐 대통령 저 지도자가 할 얘기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삐친 거야? 삐져서 그럴 거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5천 명 철수한다 하니까 네. 이건 다시 생각하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한 5년 반 동안 살면서, 이 나라는 정말 전쟁 2번 일으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구나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을 시켜요. 절대로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자만하지 마라. 너 잘난 척하지 마라. 이런 왜냐면은 애국가가 3절까지 있는데 네. 1, 2절 안 부르고 3절만 불러요. 뭐냐 1, 2절은 그렇습니까? 가사가 독일이 아주 모든 나라에 위에 있다 뭐 이렇게 이런 거. 근데 2절에는 뭐 독일의 뭐 여자들이 이쁘다 뭐 포도주가 좋다 이런 거. 네. 우월감. 잘난 국뽕에 국뽕 취한 수준. 네. 그러니까 뭐 전쟁을 일으킨 나라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히틀러 때 만들어진 국가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3절은 이제 그거죠. 그 서로 지혜를 보고 힘을 합해야 된다. 다른 나라들하고 같이 평화를 네. 위해서 노력한 이런 얘기했는데 3절만 불러도 우리 같은 그렇군요. 경우는 안 부를 것 같으면 없애면 되는데 예. 계속 그걸 놔두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 딸 이제 학교 다닐 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건 계속 교육을 시킨다. 그리고 뭐 메르켈 총리, 그 브란트 총리 이런 사람 가서 막 그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러더라고요. 했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방송 나가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한일 갈등 많이 있을 때 일본은 독일 좀 배워라. 일본하고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네, 그런 그래서 면에서. 그걸 좀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도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핵무기 개발한다면 막 반대하고 그런다고 반대하고 시위하고 그러는데 주독 미군은 3만 6천 명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5천 명 빼는 거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네. 이제 미국이 뺀다면 빼는 거죠. 뭐. 근데 네. 미국의 국제 전략, 국제적인 전략, 유럽에 대한 전략을 재편하기 위해서 그런 건다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감정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면은 독일 국민 여론도 안 좋아지죠. 그럼 반발할 것 같아요. 전쟁을 2번이나 일으킨 나라가 재무장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네. 저는 독일의 이 포텐셜 파워를 알아요. 저는 5년 반 동안 살면서 보면은 정말 능력이 출중하다고. 그리고 기술도 있고. 저 렌트카 빌리고 그럴 때도 보면 굉장히 무뚝뚝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자꾸 자극을 하면 안 된다. 네. 전쟁이 일어나 반성하고 있는 나라를 자꾸 재무장시키는 효과거든 이게.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재고를 해봐야 된다 했는데 저건 엄포일 뿐이야. 아마 나토 협조 안 할게 협조하라. 네. 그다음에 뭐 분담금 많이 내라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뭐 5천 명 뺀다니까 5천 명 빼도 저는 독일의 그 어떤 국력 네. 수준 이런 거에 볼 때는 뭐 큰 차이 없다고 봐요. 예. 저는 독일은 대단한 그 잠재력이 있는 나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근데 그 저 에스토니아가 뭐 자기네 그 빠지는 미군을 유치하려고 그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에스토니아가 자기들 병력을 보낸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뭔 그러니까 일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줄 세우기 시키니까 예.
지금 유엔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유엔이 할 일을 유엔의 협의도 없이 네. 일방적으로 한다는 데에서 지금 국제 질서가 유엔을 지금 근 뭐 80년 이상 유지했던 유엔에 의한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압박하니까 그러게요. 줄 서고 있겠죠. 주한 미군에도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까? 주한미군이 트럼프 일기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일기 예. 때부터 방위비 500% 올려라. 그러니까. 방위 분담금. 네. 그래가지고 뭐 우리 국민들 여론이 안 좋았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 끝날 때까지 기다렸잖아.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네. 때 다시 정상적으로 물가 상승률 고려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했는데 500% 올라니까 다 또라이라겠죠. 아니, 이게 방송은 또라이는 아니고 요거 빼고. 그 비정상이잖아요. 500%를 함부로 네. 한 번에 얘기하냐. 그거는 뭐 시장 상인도 아니고 뭐. 그래가지고 여론이 그때 이제 써먹은 게 그거죠. 한국은 잘 사는데 정말 우리 미군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 뭐 그러니까. 응? 무임승차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말 안 들으면은 주한미군 철수할 거야 그랬어요. 네. 그 지렛대로 활용을 해야겠어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미국이라는 의회가 또 막강하잖아요. 의회에서 그거 듣고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국방수권법 매년 제정하잖아요. 매년. 아예 법으로 만든 네, 거죠? 국방수권 네. 매년 결제를 해야 돼요. 네. 재정은 거기에 28,500만 원 묶었죠. 네. 그래서 그거 하려면은 철수하려면은 국회 동의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철수는 못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의 지지가 너무 지지율이 낮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 힘들 거예요. 그다음에 트럼프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의회가 오랫동안 쭉 스테디하게 이제 어떤 정책이 정해지면 비교적 다른 국가에 비해서 네. 바꾸지는 않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많이 바꾸잖아요. 오바마보다는 틀리게, 오바마보다는 틀리게, 바이든보다 바이든하고 틀리게. 완전히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형님 노릇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우리가 봐왔던 미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오랜 정책을 지속적으로 한다는데 큰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추종하고 이렇게 믿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참 많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비는 해야죠. 우리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강조했던 게 동북아 전략에서 일본하고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시 여긴다고요. 좋아해서 네, 마찬가지. 네.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코너스톤이라고 했다. 코너스톤 주춧돌. 네. 그다음 우리는 한국은 린치핀이라고 들어보셨죠? 린치핀. 네, 린치핀. 네, 그리고 코너스톤은 막 큰 건물을 하니까 거기는 좀 규모가 큰 거죠. 지금 주일 미군도 훨씬 많고 거기에 미국의 탄약고가 다 있잖아요. 네네. 유엔사 후방기지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린치핀 마차니까 뭐 그 큰 규모는 크지 않으나 하나 바퀴가 빠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린치핀이고 일본한테 코너스톤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 누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런 질문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어떻게 보면 일본은 좀 등치가 큰 허브 기지다. 네. 동북아 전략에서 네. 한국은 최전방에 있는 그 어떤 전초 기지다. 네. 이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걸 뭐 시청자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만큼 둘 다 중요한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 이제 한 3년도 안 남았는데 네. 뺀다? 국회 동의받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나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국 억제잖아요. 중국 억제. 네.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없으면 쉽지 않죠. 그렇죠. 북중러는 대동단계라고 했는데 네. 예. 미국이 압박할수록 같이 같은 편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네. 그렇지 않잖아요. 북중러는 다 핵무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은 핵무기 혼자만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허용을 안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핵무기 가지면 미국이 우리가 말 안 들을까 봐서 허용 안 해주잖아요. 근데 불리한데 그래서 미군 철수한다는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거는 쉽지 않다. 네. 미국의 전략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최신 무기들을 새로 배치한다고 그런 뉴스가 그렇죠. 나와요. 그 뭐 이름이 뭐든가요 그게? 무슨 레이더던데요? 네. 무슨 레이더라고? 센티넬 A4? 센티널 A4라고 그게 이제 저고도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더라고요. 그게 드론 때문에 그런가요? A사 레이더인데 360도 전방이 저고도 탐지할 수 있는 거. 지금 뭐 지금 세계 전쟁이 드론, 네.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 크루스요. 크루즈 미사일,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자폭 드론, 네. 네. 그다음에 그 뭐 장사정포. 이런 것이 굉장히 위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고도가 낮지 않은 저고도로. 그동안 우리가 사드를 갖다 놓고 뭐 하면서 그린파인 레이더 이런 거 다 북한에
고고도 미사일 네. 이런 거에 대비한 건데 이걸 이제 북한이 이제 러시아 파병하고 하면서 무인기 기술을 엄청 도입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다음에 무인기는 가성비가 뛰어나잖아요. 가격이 싸니까 네. 지금 이란전에서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엄청 발전시킬 것이다. 예. 그러면 저고도가 문제잖아요. 네네. 우리는 고고도는 많이 지금 뭐 패트리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뭐 천공, 사드, 그다음에 이지스 구축하면은 SM3 이런 것까지 다 커버가 되는데 저고도가 문제다. 그래서 네. 이제 이 레이더를 들여오면서 아까 이름이 뭐였던가 센티넬 A4요. 센티넬 A4를 들여오면서 저고도를 보완하겠다 이런 네. 의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우리 이제 사드 갔다 오면서 중국이 히스테리 반응을 일으켰던 것도 고고도 미사일 대비인데 네네. 좀 전 국가가 전 모든 나라들이 이제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확연히 드러난 게 저고도 순항 미사일 그다음 드론 네. 이런 것 때문에 여기를 강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제 미국이 또 이제 무기를 개발하면은 주로 전쟁에서 시험을 하는데 네. 우리 한국에서도 시험을 많이 해요. 아하. 우리가 연합훈련 하면서 우리 연합훈련 계속 하니까. 연합훈련 하면서 그런 데서 이제 테스트하고 네. 이렇게 해서 또 실용화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은 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좋은 걸 제공해 주는 거죠. 예. 세계 최고의 최고 시설을 지금 평택에 만들어주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그동안 한미 간의 동맹은 잘 유지되었고 그래서 네. 우리가 뭐 동맹을 깰 필요는 전혀 없고 우리는 네. 그대로 유지하고 그들의 목적도 뭐 유지하는 게 좋으니까 네. 그러나 이제 서로가 도움이 호혜적이 돼야지 호혜적 과거같이 일방적으로 야 한국이 파병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거는 좀 잘못된 판단이고 아마 그렇게 한 대통령 거의 없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제가 어떤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지시한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 한미 관계를 잘 유지했던 사람들은 그걸 좀 비난하고 그러던데 아니 비난할 건 비난해야죠. 그럼요. 우리가 우리 돈 예. 쓰고 하고 객관적으로 우리도 평가해야죠. 미국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시받는다. 그건 아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그 주한 미군 사령관이 이 한국 이 주한 미군이라고 하는 또 미군 기지를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영구적인 지상 플랫폼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그래가지고 욕 많이 먹었잖아요. 한국만 예. 불치망모다. 예, 불치망. 중국 맨 앞에 있는 불치망모다 이래가지고 네. 사실 역할은 역할이 될 수 있죠. 미국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도 주한 미군 기지라고 하는 게 자기들도 지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못 빼고 있는 거죠. 돈 예. 많이 들면서 왜 놔두겠어요. 지금 중국 견제가 일본인데.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주독 미군보다는 한반도에 있는 주한 미군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필요한 존재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 옛날에는 냉전 시에는 러시아하고 그러는 거랬는데 네. 지금 러시아하고는 트럼프 대통령 또 친하더라고요. 글쎄요.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럽이 좀 약해지는 거 중위도가 네.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중국하고 지금 정상회담도 뭐 하겠지만은 지금 가서 뭐 세력 다툼하고 있는데 네. 다 내 편 들어라 하면서 이 한국에서 기지를 뺀다? 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앞뒤가 안 맞죠. 맞는 얘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을 중요시 여기고 자꾸 뭐 철수 얘기 나오니까 네.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중국에서 볼 때는 제일 기분 나쁜 거니까 일단 네. 자기 코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 미국 우리가 또 미국 편을 들어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기분 나쁘면 막 한알령 내려가지고 못하게 하고 이런데 아무튼 우리는 그동안은 안미 경중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도 이제 10위권에 걸맞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국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니 거기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도 중견 국가로서 네. 뭐 호주나 뭐 캐나다나 인도 그다음에 이태리 이런 데하고 같은 목적으로 네. 좀 준동맹 네, 네. 이런 성격으로 우리 만들어야 된다. 우리 네. 소다자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왜 우리가 뭐 거기 전적으로 매달리고 네. 중국이 뭐 경제는 중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걸린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의존하냐 이거죠. 미국이 떠나면 우리는 죽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랬었죠. 미국은 떠나면 네. 지금은 그건 잘못된 얘기고 캐나다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방위산업 우리가 강점이 있으니까 방위산업 수출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우방국이 되잖아요. 네네. 끈끈한 우방국이 예,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무기를 호환한다는 네네. 거. 네. 그다음에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친하게 지내야 돼 그렇죠. 일단.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수많은 무기를 팔았잖아요.
그럼. 끈끈하게 유지해. 네. 네.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나씩 펼쳐 나가야 된다죠. 네. 동남아 지금 우리 무기 살리는 데 많잖아요. 네. 왜 FA50 공격기 뭐 KF21 이번에 네. 뭐 줄 서 있다고 하는데 네. 예, 뭐 물론 미국에서 뭐 그 원천 기술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수출에 제한이 약간씩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산화를 굉장히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해서 우리 거를 팔고 잠수함 같은 경우도 뭐 캐나다 가는 거 뭐 우리가 지금 장영시랑 같은 경우는 82% 국산화 목표를 하고 있다고.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정말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기를 파는 나라하고 끈끈하게 지내고 미국이 뭐 항상 큰 소리 치는 걸 잘하는 게 FMS 가지고 큰 소리 치잖아요. 네. 포린 밀리터리 세일즈 해가지고 대외 군사 판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기 팔면서 막 다 또 기술 주는 거 가지고 또 붙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컨트롤 하고 있잖아. 근데 그렇죠. 수출할 때 다 허락받고 그래야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바야흐로 그렇게 할 때가 됐다 이거죠. 우리도 이런 프랑스 상황에서 정도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프랑스처럼. 자각을 해야 되는데 자각하고 우리의 위치를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뭐 오랫동안 미국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 미국에 뭐 코트를 건드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특히 해군 생활 32년 동안 하면서 한 6년 반 동안 미국하고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서 교육받으면서 야 이래서 선진국이구나 네. 이렇게 느꼈는데 그것을 비교하면 지금이 우리가 더 나았단 말이죠. 독일 제가 90년대에 처음 갔을 때는 네. 저 시내 광고판 이런 거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만에 잠수함 인수하고 20년 만에 다시 독일을 갔었는데 네. 2012년 그때 가니까는 뭐 백화점 중앙에 LG, 삼성 뭐다 디스플레이 전시되어 네.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자동차 한국의 자동차가 1년에 7, 8만 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처럼.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요. 나라가 그 됐는데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그 렌트카 거기에 가면 현대차들이 그렇게 많아요. 렌트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야 우리가 이 정도 됐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제 이 잘 못 사는 나라 개발도상국도 많이 도와줘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해야 목소리가 커지고 지금 보니까 유엔 뭐 재정 분담도 하는 우리가 9위 정도 되더라고. 네. 9위 정도 되는데 9위에 걸맞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란전을 통해서 유엔이 거의 목소리를 주겠잖아요. 네. 누가 주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뭐 항상 유엔 안보리 개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개혁해야 예. 된다. 네. 지금 뭐 아니 전쟁이 일어나가 문제가 생기면 중재하고 도와줘야 될 나라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인데 네. 두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려 버렸단 말이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네.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뭐 우리가 항상 유엔 개혁하자 하면은 그 독일하고 일본이 분담금을 많이 내니까 네. 거기를 뭐 상임이사국을 하자는데 그건 전범국이니까 안 돼 그랬거든. 네. 그냥 전범국 빼고. 네. 아니, 지금 미국이 전범국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러시아 전범국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견 국가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탈리아, 뭐 캐나다, 호주, 우리 뭐 인도 이런 데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이 얘기하면 저 알지도 못하면 별 얘기 하나 할지 모르겠는데 안보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다. 우리 그만큼 돈도 많이 유엔 분담금도 많이 내고 사실 뭐 방위산업 또 이제 거의 4위를 목표로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왜 목소리를 못 내냐 이거. 미국이 우리 아니면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 조선업 SF에 치는데 아쉬운 사람이 우리는 도와줘야죠. 네. 그런 상황을 계속 이끌어야 된다 생각해요. 예. 오늘 문근식 교수님 모시고 잠수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계가 달라지고 있는 그런 큰 흐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좋은 말씀, 재미있는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